네, 맛있는 테마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의도 특징주에서 테마를 한번 새롭게 묶어봤는데요. 용산 지역이 개발된다라는 차원에서 면세점 입찰도 좀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내 면세점 때문에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는데 조정 이후에 이것을 또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로 시내 면세점 진출, 특히 현대산업과의 이 결합을 통한 진출이라는 것이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또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던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런 이슈로 씻어낼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더불어서 서부 T&D는 이런 용산 호텔의 가치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번 또 면세점 이슈 바탕으로 해서 HDC 신라 면세점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가치가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주가에 반영이 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김진욱 주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임님. 어제 코스닥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요. 다음 카카오가 사실 엄청 부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어제 바닥을 확인했다. 그런 시그널이었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은행주가 간세였었는데 이것이 모두 핀테크 이슈로 좀 묶이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핀테크가 부진했었는데요. 이쪽에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카카오가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택시 같은 신사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직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익이 확실히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 쪽에서 좀 구체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핀테크 플랫폼 표준화 방안 뭐 이런 것도 어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접근을 하겠다. 지금 보수적이다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1월 달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아스트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네. 그때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공략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아스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때가 신규 상장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 8,000원 정도에서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사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약으로 상장을 한 기업이고 사실 시장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은 항공 쪽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한번 지금 조정 기간이기도 하고 아스트에 대한 좀 장기적인 그림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구 대국인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주요국 여행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예상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에어버스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와 특히 중국 같은 아시아 각국 경제 성장률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여객 수요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10%씩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객 시장은 사실 고도의 기술력과 판매력을 필요로 하는 높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군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향후 20년간 전 세계에서 36,700대 가까운 신규 항공기가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상용기 시장 예측 보고서를 보면 2033년까지 중국에서만 세계 여객기가 한 5,500대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다른 표를 보시면 2020년 안까지 지금 필요한 세계 항공기 수요를 보시면 대부분 북미나 유럽 부분도 기존의 크기만큼 여전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신흥국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근거는 신흥국이 경기 성장을 하면서 여객 수요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과 에어버스의 구조적인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서 비행기 발주가 나왔다고 보시면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아시아 쪽에서 비행기 발주가 이제 부품 아웃소싱을 하는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에어버스의 자료를 보면 점점 더 아웃소싱, 그러니까 비행기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 아시아 쪽에서도 아웃소싱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구조적인 성장, 메가 트렌드라는 데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이런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아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 이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해외여행 가기 시작한 지 한 10년, 2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한 지가요. 지금도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이쪽의 성장 그 잠재력 굉장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아스트라는 기업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죠. 근데 부담 요인 같은 것은 없을까요?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격적인 흑자는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수익 구간은 2016년 내년에나 가능하고요. 지금 그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라서 비행 수주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제작이나 설비 기술의 수율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실적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수율이 좋지 않다고요? 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 때 수율이 빨리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기술 같은 것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1, 2년 만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차근차근 기술을 습득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부터 흑자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기술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는 원년이 2015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1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아스트. 주요 납품처는 어딘가요?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랑 스트링거를 지금 부품사들, 보잉에도 직접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방 회사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력 기종이 보잉 737, 가장 비행기 중에 좀 작은 편인데요. 737 한 약 150억 정도 규모의 비행기입니다. 이런 싱글 아일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737을 주력 기종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737의 섹션 48 꼬리 부분,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비행기의 가장 꼬리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꼬리 부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섹션 48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아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7의 벌크헤드 부분 사진을 보시면 이 칸 같은 것을 벌크헤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스트링거라고 해서 비행기의 뼈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공작으로 해서 비행기를 이렇게 조립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 그 살이라고 부르는 걸 스트링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긴 편하실 것 같고요. 이 스트링거를 기본으로 해서 완성적으로는 섹션 48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항기 완제 기업들이 아웃소싱 트렌드에 따라서 신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섹션 48 부분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영위하면서 꾸준하게 수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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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부분들, 아스트가 어떤 걸 만든다는 것을 비행기 부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는데 큰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만 특히 날개 부분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꼬리 부분에 그 짐을 싣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제 아무래도 생각에. 이착륙 부분을 할 때 꼬리 네네. 부분이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죠. 꼬리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이 꽤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동체 전문 기업으로서 항공기 동체의 핵심인 섹션 48을 생산 가능한 업체고요. 섹션 48을 구성을 할 때 요소별 기술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섹션 48이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높은 진입 장벽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은 민간 항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카이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 T50 같은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군수 쪽도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랑 MRO 같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한다면 추가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15,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8,000원대 부근에서 추천해 주셔서 네. 최근 16,000원대까지 2배 이렇게 수익이 나왔거든요. 네네. 목표 주가는 그때 당시 얼마 주셨죠? 그때도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요. 네네. 지금도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승 여력이 조금 적어졌어요. 적어졌고 그리고 뭐 본격적인 그런 수익성이 보여지는 때는 또 내년도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뭐 지금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에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거는 올해 안에 이 정도를 제시해드린 거고요. 뭐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수주 잔량이 늘어난다면 목표가를 상향할 의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스트 현재 주가 0.99% 상승한 15,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장됐을 초반에 김준욱 주임이 정말 잘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내내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당시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다시 이 스토리를 들려주셨네요. 아스트에 숨겨져 있는 테마, 아시아 여객 수요의 증가, 또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였습니다.